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시즌 11까지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담 나눔재단 마루 180 마루 360 예, 정남 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면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더 승진 안 하시나 팀장이나 광면진 책임님 네네 올해 하여튼 곧 3월도 됐는데 네, 승진 준비 중이시겠죠? 아, 그런가? 승진되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상장사 대표님이신 캡슐 파트너스 송관 대표님 이 공간과 물도 제공해 주시고 요즘 제공만 해주시고 잘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캡슐과 송관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얘기 자꾸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잠깐 막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사업을 좀 하면서 이제 좀 뾰족해진다라는 느낌을 이제는 얘기하셨거든요. 네, 저희도 그게 공감은 되긴 해요. 네, 그 뾰족하게 가면서 여기서 이제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듯이 뭐 획득 비용 뭐 5만 원이면 뭐 1000명이면은 5천만 원. 네. 그럼 매출이 한 방 딱 나오고 그래 주면은 이제 좀 뭐 투자자들도 납득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컨택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왜냐면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스타트업이 사실은 뭐 회당 뭐 마케팅비를 그렇게 몇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쓰기에는 만만치는 않거든요. 뭐 회사 이름 밝히기 조금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 교육 시장에서 획득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국비 지원 교육이다 하면은 한 명 획득하는데 몇십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단위로 돈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휴해서 광고해보는 모델을 최근에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획득이 되면 저희 디스플레이 광고 일주일 거는 비용이 한 명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테스트하고 있고, 사실 이 모델을 하려면 일단은 저희 플랫폼의 모객 성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 수치 자체가 작년에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사실 이게 이런 데이터가 없고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 이제 스팸성으로만 돼버리는 거죠,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래도 플랫폼을 클린하게 유지하고 공정성 있게 추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참가자 수와 행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모객 파워 자체도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 시도해 볼 때가 됐다 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말씀한 것처럼 늦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대표님, 그거 이어서 아까 저희 쉬는 시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이제 이벤터스가 자리를 잡았고 IT에 관련된 IT 행사를 중심으로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중고나라처럼 중고나라의 중고거래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저희 뭐 사실 무슨 포크레인부터 아시다시피 이 1,000원짜리 그 핸드폰 케이스까지 다 거래하시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되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딱 그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서. 근데 역으로 보면 이 이벤트나 행사는 정말 매년 루틴하게 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연말이나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한 교육 행사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한다거나 뭐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오프라인에 무슨 신차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신차 행사 같은 경우도 보통 뭐 봄이나 가을에 나온다거나 이렇게 루틴한 것들은 이제 몇 년 해오시면서 쌓였을 테니까 전체 종합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버티컬의 수익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거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야? 이런 걸 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수익화하려고 한다. 이런 좀 설명해 줄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IT, 마케팅, 기업 행사가 저희 메인 타겟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유 대표님이 요즘은 좀 이렇게 쉬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뭐 쫄지 말고 창업 스쿨도 막 하시고 막 그거를 6개월간 매주 하시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원오프 믹스 이용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미안해요. 아닙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벤터스에서도 이렇게 그럼 창업을 준비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뭐 사실 온라인화된 거는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저 클래스 101에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오프라인과 대면하면서 하는 거는 이벤터스가 아예 집중해서 키운다거나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저희는 저희가 개입해서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아, 뭐 교육이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되게 효율적인 조직과 플랫폼을 계속 구축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의 고객 획득 시장이 저는 진짜 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진짜 그거 방향성은 동의가 돼요. 맞아요. 잘 네. 잡은 것 같고 그 시벤트? 네네네. 네. 그 사례처럼 벤치마크에서. 세일즈포스 연동해가지고 강력하게 그 판매로 연결되게끔 판매 네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것도 빨리 구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지금 그러면 뭐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시고 아까 이제 월간 BP는 됐다고 했는데 네네. 이제 어느 정도 규모 뭐 투자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현재 14명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14명.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지금까지 누적 얼마 정도 투자를 받으셨죠? 저희는 7, 8억 받았습니다. 7, 8억. 네네네. 근데 진짜 마지막 투자 받은 게 2019년.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 잘 견뎌온 것만 해도 대단하시네. 대단한 건데요. 주위를 둘러보니 네. 경쟁자들이 사라졌다. 네. 아, 네. 사라지고 네. 추가적인 자금 유치 없이 네. 그 보릿고개를 넘긴 거잖아요, 사실은. 네. 팁스도 하셨나요? 아, 팁스는 못했습니다. 팁스 하시기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렇게 잠재 고객 타겟화하는 어떤 솔루션이나 기능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예. 업력이 지나서 못합니다. 아, 설득 그렇군요. 오래돼가지고. 예, 중견기업입니다. 여기 대표님이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 갈아 넣으셨고요.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네, 지금 11년 차 되셨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네. 팁스는 안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투자도 미리 받아놔가지고 받으셨었고, 네, 좀 어려운 네, 네. 그런 게 있었네요. 대표님, 뭐 네. 또 그냥 약간 화제 전환해서 네네. 좀 그 되게 젊을 때부터 하셨는데 네네. 재밌는 뭐 이벤트 사례라든지 네네. 뭐 코인 무슨 이벤트 했는데 다단계로 밝혀져서 큰일 날 뻔했다든지 좋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재밌는 뭐 사례. 예, 잡혀갈 뻔한 것도 좋고 뭐 좀 이벤트니까 네네네. 좀 뭐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재밌게? 뭐 둘 다 블록체인에 약간 있어봐가지고 네, 네. 뭐 내용 증명 네. 받고 네, 네, 네. 뭐 칼 그런 거 들고 많았거든요. 찾아온다 네. 회사로 뭐 이런 거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중에도 대표님 다 뭐 검수를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하고 났더니 약간 행사가 이상했다고 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다단계 행사 같은 거.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네. 이제 사실 한 번 신고로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 신고가 들어오면 네, 그때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확인한 후에 이제 차단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그렇게 하고 하시는구나. 있는데 네네네. 이게 계속 콘텐츠를 바꿔서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는 다른 회사입니다. 점 찍고 오는 거죠. 근데 점 진짜 찍고. 웃긴 거는 막 장소가 똑같거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 근데 막 갑자기 막 다단계도 버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엄마를 위한 예, 버전. 예, 예. 그걸 다 이렇게 바꿔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중요하네. 이거를 네, 바로바로 거기는. 필터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네. 뭐 어쨌든 신고를 통해서 이게 그런 거 확인이 처리하고. 되면 예, 처리를 예, 하고 예. 있고 재밌는 에피소드는 사실 뭐 그런 이벤트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초기에 이 그러니까 행사 현장에서 뭔가 질문하거나 퀴즈하는 네, 이런 네. 솔루션 사업을 할 때 사실 초기에는 저희가 그 약간 이게 행사가 디도스처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사할 때 갑자기 뭐 이벤트 하면 사람들이 디도스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게 서버가 터질 때가 있어요. 경품 어떻게 경품 네네네, 특허들. 맞아요. 예. 그래서 막 그때 기업 행사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이 유행이어서 네, 네. 항상 그 기업 이벤트에 가수들이 가면 쓰고 들어와서 누군지 맞추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좋은 이벤트네요. 네. 네.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가면 썼는데 덩치 보면 김태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채팅창에 막 남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행사 파견을 가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파견 가서, 가서. 저희 서비스 서면 이제 연결하고 보는데 이거 누가 봐도 터진 거예요, 서버가. 그래서 이제 한 2분 뒤에 노래가 끝나면 이 채팅창을 팝업을 이렇게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네.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복구되기를. 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디렉터 분이 있는데 뭐 준비됐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아 네네 준비됐습니다 하고 이제 기원을 하고 노래가 끝나고 하이 큐 하고 딱 눌렀는데 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서버가. 그래서 막 그런 경우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제가 행사장에 가서 이제 저희 개발팀 코파운더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건 항상 안 좋을 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 퀴즈 이벤트라는 기능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많이 쓸 것 같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주 쓰는 기능인데 그걸 이제 만들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서바이벌이라는 게 시간도 20분밖에 없는데 뭐 딱 그때 딱 끝날지도 모호한 리스크가 있고 결국엔 이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해서 갔는데 너무 시간 맞춰서 딱 한 명만 남았고 서비스도 전혀 문제 없고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 딱 잘 끝나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을 딱 접고 멋있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벤트 해결사로서 딱 하고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코파운 만든 개발 코파운드 전화했죠. 너무 잘 돼서. 그랬더니 전화 받자마자 바로 막 약간 약간 이런 문제야? 거예요. 왜? 문제야?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아 너무 잘 끝나서 전화했다 했더니 저한테 욕을 박더라고요. 근데 좋은 욕이었어요. 좋음의 욕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테크니션으로 행사에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행사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대행사나 기획사분들이랑 좀 달라요. 그냥 저희 노트북만 들고 가서 이제 꽂은 다음에 도와드리고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리더분 중에 저희랑 같이 일했던 대행사에서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입사해서 한 얘기가 이벤터스 맨날 와서 노트북 딱 꽂고 끝나고 노트북 접고 바로 집에 가니 너무 부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트래픽이 유튜브 그 동접이 더 늘어나네. 역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미쳐 몰랐네. 이런 얘기를 더 끌어냈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인생의 3분의 1을 가라는 애환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주니어 창업가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름 이미 아까 말씀드린 팁스도 받을 수 없는 경륜이 넘쳐나는 회사의 대표신데 그래도 이벤터스가 가는 방향 혹은 대표님이 꿈꾸는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벤터스는 어떤 회사로 포지셔닝 하고 싶다 혹은 어떤 회사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최종적인 전략, 방향성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전략이나 방향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이 행사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프라이머 데모데이에 다른 친구가 발표하는 거 들어가서 봤다가 프라이머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프라이머 데모데이 합격을 해서 이렇게 쫄물에서도 뵙고 또 이렇게 6년 만에 또 다시 뵙고 이런 연들이 결국에는 이 행사라는 사람이 모이는 이 공간에서 어떤 가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컨퍼런스나 세미나 듣고 거기서 꿈을 찾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연결돼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행사가 주는 가치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기업 행사를 통해 잠재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행사의 장이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으면 결국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대표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대표님이 업력은 기시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젊은 창업가셔서 그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저희 또 제가 아까 저기는 소개해드렸고 세일즈맵은 소개해드렸고요. 또 대표님이 꼭 보셨으면 하는 쫄투편이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 로맨시브라는 데서 20대 아마 후반으로 추정되는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그 대표님이 회사 캐치프레이즈가 기술로 낭만을 추구하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잊혀지지 않아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되게 낭만적인 회사를 꿈꾸시는 것 같아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벤터스가 지난 11년간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창업자가 그 5명이 같이 있는데 11년간 아직도 같이 있다라는 말에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동안 계속
경험과 업력을 쌓아오면서 컸기 때문에 어디보다 단단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그리고 돌아보니 경쟁자들이 사라졌다 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제 꽃길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벤터스 너무 기대되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높아심에 이제 몇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네네. 하나는 그 고객과 이 정보에 대한 완결성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그에 비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하거나 수익화할 거냐는 사실 오늘 많이 못 보여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뭐 숨기셨을 수도 있고 하긴 네네네. 하지만 근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네. 그 모네타이즈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내부에 있어야 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실제 본원의 가치를 찾으셨는데 네네. 그걸 사줄 기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그 기업은 있느냐? 그리고 그 네네. 기업은 정말 돈 싸들고라도 올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연결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매출 규모 이거는 지금 서비스 규모와 그 트래픽 규모에 비해서는 네네. 사실은 너무 작아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뭐 비용이 들더라도 아까 투자 받는다고 투자 받으시면 네. 그런 쪽 퍼포먼스의 수익화와 마케팅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영입하시는 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고 더 정확히는 그 창업자분들이 낭만적인 거를 추구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네네. 이렇게 해서 수익과 매출이 기반이 됐을 때 우리의 낭만을 더 추구할 수 있다는 거를 가지셔야 돼서 네네네. 업력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지만 네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더 뾰족하게 약간 네네. 방향성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하나 더는 아까 제가 몇 번 질문 드렸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제 기업 행사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훨씬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뭐 B2G에서 그 기업들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아까 연간으로 있는 행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무슨 그 부동산이나 이런 쪽 행사들도 되게 많고 한데 그런 건 정말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몇 억씩 있으시잖아요. 네네. 부동산 사시려고.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을 모을 수 있는 루틴한 것들을 만들면 네네. 이벤터스가 실제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네네. 버티컬한 분야들, 그 다음에 B2B뿐 아니라 B2G라든지 실제 타겟화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네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업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오늘 이 대표님의 애환이 담겨있는 11년간의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 깊게 공감이 돼서 네.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인생에 지금 3분의 1 넣으셨는데 네. 조금 더 넣으셔서 인생에 한 반 넣으면 네네. 엄청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직접 진행하시는 당사자로서 날카롭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마지막에 네. SC 최라는 네. 분이 네. 네.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네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좀 코멘트에 가까운 것 네네네. 같아요. 읽어주시면서 예. 뭐 제 의견하고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네. 있어서 네네.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을. 이 사업 분야에 나름 버티컬리 뾰족하게 니즈를 충족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 모니타이징이나 스케일업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사업의 방향성을 코로나 거치면서 좀 기업 중심 그리고 뭐 좀 고객 획득 비용 절감 그리고 그 고객 연결해 가지고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그 방향성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여기를 좀 더 뭐 이렇게 홍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전문화된 인력을 뭐 채용을 하던 네. 해서 빨리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우려가 좀 불식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지 충분히 이 회사는 스케일업, 사이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규모로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인식을 뭐 투자자나 주주들에게도 다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사실은 좀 뭐 창업자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꾸준히 대단하시다. 있으면서 좀 응집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커가면 거기에 그
새로운 그 규모에 맞는 새로운 또 레벨업된 사람들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본인이 그 정도 레벨업이 돼서 성장을 해서 더 이끌어 가던가 그래야지 이게 좀 뭐 견제도 하고 뭐 저기 그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할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안정된 팀을 유지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꼭 장점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막판에 언뜻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뭔가 그 기존 창업자들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다른 레벨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우리도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지. 끊임없이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저희 말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뭐 그것도 좋고요. 응답도 좋고 아까 뭐 뾰족하게 모니타이징 할 수 있는 걸 소개해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쫄투 전체 출연 소감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요즘 어쨌든 뭐 IR도 그렇고 고객 획득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다 이제 공감하고 사실 저도 이제 창업 초기에 많이 들었던 게 코파운더의 성장하지 못하게 내보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저도 계속 코파운더들과 저를 바라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코파운더 도태되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두 분의 그런 수익화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뾰족하게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저는 어쨌든 6년을 생존해서 6년 만에 다시 뵌 거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